자, 오늘 싱파에서는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바로 어제 엔화 투자를 새로 시작하셨다는 성현님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인사 좀 부탁할게.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투자도 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그 원리가 뭐야? 그 담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이라고 보면 돼. 근데 내가 이 방법을 니네들 따라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세븐 스플릿은 되게 올바른 투자법이야. 부작용은 전혀 없고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샀다가 떨어지면 5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5만 원에 또 사지. 그러면 100만 원어치를 사고 100만 원어치를 사면은 200만 원을 7만 5천 원에 산 게 돼. 신기하게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물타기는 잘해.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팔 때는 달라. 팔 때는 7만 5천 원이라는 평단가가 산출돼가지고 만약에 5만 원이었던 이 삼성전자가 6만 원이 되면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있어. 7만 5천 원이 될 때까지. 나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 내가 10만 원에 사고 5만 원 샀더니 이 HTS, MTS에서 7만 5천으로 딱 나와버려. 내가 6만 원에 만약에 팔잖아. 손실로 찍혀. 내가 이걸 알고 투자를 했는데도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책을 찾았어. 계좌를 분할하면 돼. 그래서 내가 세븐 스플릿이라는 개념이 계좌를 7개를 운용하는 거야. 삼성전자를 1번 계좌에서 10만 원에 사. 얘는 장기 투자야. 안 팔 거야, 나 죽을 때까지. 그런데 얘가 떨어졌을 때 보통 막 5%, 10% 정도가 떨어지면 넘버 2에서 또 사거든. 이 두 번째 계좌에다 사는 거야. 그리고 더 떨어지면 세 번째 계좌에서 사. 분할 매수도 하고 분할 매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넘버 1이 샀어요 라고 적어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나서 6만 원이 되잖아. 넘버 2가 팔았어요. 만 원의 수익을 얻어. 그리고 나서는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져. 만약에 주가가 더 오르면 좋아 안 좋아? 좋지. 첫 번째 산 10만 원에 산 삼성전자의 주식이 손실률이 줄어들잖아. 그런데 떨어지면 어떨까 마음이? 다시 5만 원으로 떨어져. 기분 좋아. 넘버 2는 나 또 사면 되겠네? 라고 하고 또 사.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을 같이 하는 거야. 주식시장을 박스피라고 부르잖아.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거를 계속 밑에서 반복하는 단기 트레이딩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 그리고 단기 투자, 모멘텀 투자를 같이 병행하는 구조의 투자다. 7개나 운영하니까 이거 복잡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소요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으로 잡으면 10분도 안 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 계좌를 열어. 넘버 5까지 지금 사놓은 주식이 있거든.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지. 넘버 5를 먼저 열어. 거기에는 종목이 몇 개 없지. 많이 떨어진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넘버 1에서 20개 정도를 사면 넘버 5 정도에는 한 2개 정도밖에 없어 지금. 만약에 그 중에 빨간색이 보여. 그러면 걔는 수익이란 얘기야. 팔아. 그 다음에 떨어지면 또 사면 되고 오르면 1, 2, 3, 4가 이미 사놓은 게 있잖아. 얘네가 올라서 좋은 거야. 그리고 넘버 4로 계좌를 다시 봐. 그러면은 거기서 또 빨간색이 보여. 팔아. 어떤 종목인지도 잘 안 볼 때도 있어. 그러면은 구간 차익 실현이 되면서 그렇지. 분할 매도가 자동으로 되는 그런 구조인 거지. 이게 멘탈도 잡아줘.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1년 6개월 전에 지금하고 지수가 비슷했을 때 어떤 종목을 샀는데 그 사이에 올라갔잖아. 그런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잖아. 멘탈이 무너졌을 거야. 근데 나는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쌓여 있는 거거든. 그래서 멘탈을 잡기에도 되게 좋은 시스템이다. 당연한 종목들,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적당하고 평범한 종목들을 평범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그냥 평범한 수익이 나오겠지만 적당하고 평범한 종목을 특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특별한 수익이 나오기도 하거든. 세븐 스플릿의 목표 수익률이 연간 10% 정도밖에 안 돼. 고수 투자자들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지금 잃고 있는 그런 투자자라면 한번 이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달러 투자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어떤 이유고 어떤 원리로 하는 건지. 달러 투자를 한 계기는 외국에 나가야 될 일이 있었어. 달러를 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환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 10,000달러 정도였어. 그런데 여행이 취소가 됐어. 이 10,000 달러가 달러로 있어. 돈도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재환전을 해야 됐어. 원화를 달러로 샀다가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이렇게 하는 것만 했을 뿐인데 돈을 받았는데 이게 웬걸?
10만 원이 늘어나 있는 거야.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10만 원이 더 불어서 나한테 온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며칠 사이에 환율이 한 13원 정도가 올랐어. 이상하다? 신기하다? 내가 손가락만 까딱까딱 했을 뿐인데 1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잖아. 나한테는 충격이었어. 그래서 이 달러로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공부를 하면서 도전을 해봤어. 100만 원 정도로 처음 시작을 했어. 환율이 조금 오르면은 파는 걸 계속 해봤어. 100만 원어치를 샀다가 팔면은 5원의 환차익을 얻으면 5천 원의 수익이 생겨. 그리고 나서 조금 있었더니 다시 떨어지는 거야. 또 샀지. 다시 오르더라고. 오르면 팔고. 또 5천 원을 벌었어. 2만 5천 원을 벌었어. 환차익을 이용한 단타를 한 하루 거구나. 동안. 하루 동안. 제가 2008년도에 달러 투자를 되게 공격적으로 했어. 그 이유는 환율이 막 1,000원이 깨진다고 막 했을 그럴 때였어. 내가 봤을 때 너무 싼 거야. 그때 내가 산 달러만 한 300억 원 정도였어. 산 것도 300억 원 정도 수준이었겠지. 물론 내가 300억 원이 있지는 않아. 한 1억 원 정도로 샀다 팔았다를 한 300번 하면 300억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야. 그때 시장 수익률이 얼마였냐면은 1월 1일 날 달러를 샀다가 12월 31일 날 팔면 5.7%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해였어. 그런데 나는 그때 100%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어. 와, 2배가 된 거야? 시장 수익률의 17배를 달성했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달러 투자를 장기 투자와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구조를 만들었어. 주식 투자 얘기했잖아. 세븐 스플릿이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투자를 했다고. 바로 여기서 시작됐어. 달러 투자를 할 때 이 세븐 스플릿 투자 시스템으로 투자를 해서 17배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야. 달러 투자하면 이제 장점이 뭐가 있는지 그거 좀 얘기해줘. 돈으로 돈을 사는 그런 일인 거잖아. 우리가 투자할 때 황금성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그런데 달러는 그게 곧 돈이잖아. 황금성은 이제 넘사벽인 거지.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이 달러를 사게 되면 되게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라고 하지. 아무리 세븐 스플릿으로 달러 투자를 잘 하더라도 내가 사면 내려.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 달러를 어디서든 이용할 수가 있어. 햄버거도 사 먹을 수 있고 미국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나는 금도 사봤어. 미국 주식도 살 수 있어. 그 중에서도 내가 추천하는 게 미국 월배당 ETF라는 게 있는데 매달 배당금을 달러로 지급을 해줘. 그러면 그 달러를 받아서 또 팔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 자산을 사서 물리게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야. 되게 안전한 돈을 사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만 보더라도 루블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거기 뭐 줄 서 있는, 은행에 줄 서 있는 사진도 있더라. 달러 살려고. 뱅크런 같은 거지. 그렇지. 위기 상황이 오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적인 성격도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원달러 환율 되게 높잖아.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 버스는 지금은 다 떠나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달러 투자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얘는 순환버스야. 올라갔다가 때가 되면 내려가. 원달러 환율은 환율, 비율이잖아.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야. 우상향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너무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수출 기업한테는 너무 좋지. 그런데 수입 물가가 비싸있잖아. 그래서 내수 경기가 침체가 돼.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환율이 떨어지기를 바라겠지. 그래서 실제로 환율을 내리려고 막 달러를 시장에 막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반대상에 환율이 너무 낮아졌어. 막 1,000원 이하로 막 떨어지고 1,000원 가까이 떨어졌어. 내수 경기는 좋지. 수입 물가가 싸졌으니까. 그런데 수출 기업이 힘들어져. 그럼 수출 기업을 살리려면 올려줘야지. 정부에서 달러를 막 사들여. 막 사서 달러의 가치를 올리려고 해. 원달러 환율은 오를만 하면 정부가 내려주고 너무 내려갔다 싶으면 정부가 올려줘. 그러면 나는 어떤 시점에서만 사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야. 그 시점이 그러면 그 구간이 어떤 예전에는 고정환율제라는 게 있었는데 1970년대 이후에 변동환율제가 적용이 돼서 50년의 역사 기간 동안 1980년대에 환율이 가장 낮았을 때가 한 700원 정도 수준이었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2,000원 가까이도 갔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한 1,700원까지도 갔었어. 국가 부도의 날. IMF 1,700원과 700원. 중간 지점이 있더라고. 1,200원. 1,200원
이상에서 사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1200원 이하에서 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나는 1200원 이하에서만 사야겠다라는 대원칙이 그때 만들어졌어. 그리고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어. 그리고 원칙 하나가 또 하나 있어.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 1200원 이하에서 샀는데 1200원 이상 한 번은 오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한 5년 동안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야. 10년을 기다리는 상황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기간을 줄였어. 그래서 52주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달러 투자 데이터라는 걸 만들었어. 첫 번째 52주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환율이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의 중간 이하에서만 사세요. 대전제는 1200원이야 물론. 두 번째가 달러 지수라는 게 있어. 주요 6개국 통화, 유로화, 엔화 같은 선진국의 통화들 대비 달러의 어떤 가치를 숫자로 표현을 한 건데 달러 지수도 낮을 때 사는 게 유리하겠지 아무래도. 달러 지수도 52주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았을 때와 낮았을 때의 중간에 이하에서 사면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그리고 세 번째는 달러 지수하고 원달러 환율의 관계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달러 지수가 100으로 올라갔잖아.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올라가야지. 수렴해서 올라가더라고. 그런데 약간의 시차가 존재해. 달러 지수가 약간 선행을 해. 달러 지수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겠다라고 가늠할 수가 있어. 한 2, 3원 정도는 이게 통한다라는 얘기야. 이거를 달러 갭 비율이라고 불러. 네 번째까지 하면은 이 달러 갭 비율을 산출하고 나면 이 달러 갭 비율을 현재의 달러 지수에 대입하면 적정 환율이라는 게 산출이 돼. 산출된 결과값 아래에서만 달러를 사면 잃을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니네들이 보기에 나는 저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바에는 안 할란다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친절하게 앱을 만들었어. 앱을 만들었다고? 무료야. 내가 지금 말한 달러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나와서 거기에 OX가 표시가 돼. 조건에 맞으면 O, 틀리면 X. 이 조건이 2개 이상 부합할 때 사면 잃지 않아.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이런 말 있잖아.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건강, 사랑, 평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경제적 자유를 찾고 돈이 있어 보니까 운동을 하게 됐잖아.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건강해졌지. 건강해지고 와이프랑 같이 손잡고 다니는데 사랑도 생겼겠지.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되게 평화로워졌어. 완벽히 살 수는 없겠지. 건강이나 행복을.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찾는다라는 거는 돈뿐만이 아니라 행복도 찾을 수 있는 거라는 걸 말을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투자 실력을 쌓고 투자 공부를 하고 돈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시드머니가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얘기고 종자 빚이라고 얘기했잖아. 종자 빚을 만들어가지고 그 종자 빚을 진짜 찐 자산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안녕.